네, 오늘장 랭킹 5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들 전략과 함께 꼼꼼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래도 오늘 목요일 날 그래도 미소를 지으면서 뵐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불안하게 돼서 꼼꼼하게 이슈 보면서 추가적인 이야기 할게요. 네. 저희 첫 번째로는 이 이슈 들고 왔습니다. 제자리 찾을까요? 아니면 경계해야 될까요? 지금 오전 대비 상승폭이 조금 줄어드는 구간이고 단순히 낙폭 과대 영역에 있다고 탄력성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 지금 오후장 대응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낙폭 과대 영역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지금 흐름 어떻게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일단 시장이 한숨을 돌리는데 네. 그 사이에 무참하게 하락한 종목들이 많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변화를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네네. 뭐 SK하이닉스나 이쪽은 뭐 업황도 봐야 되고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시각도 봐야 되고 참 머리 아프죠. 복잡해요. 네, 그러니까 혼자 뭐 움직인다거나 혼자 탄력받고 대응하는 이런 단계는 아니다 보니까 일단 낙폭은 컸어도 움직일 때 여러 가지 또 매크로한 거시 지표도 봐야 되고 수급도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 네. 근데 오히려 이런 쪽에서 시장이 낙폭이 크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가장 먼저 많이 빠진 종목들이 올라오는 게 사실이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정작용, 정화작용은 나올 텐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OMC 회의를 끝나고 나오는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그냥 저희가 생각하듯이 이제 한숨 돌렸다 정도지. 네. 그 이후에 나오는 변화 지금 시간의 동향까지 보게 되면 뭐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많이 뭐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전반적인 또 다른 상황들이 좀 약해요, 신호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역할이 이제 강하게 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물가도 좀 잡히겠구나.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유가도 어떤 변화가 오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연준이 유가를 어떻게 잡지? 이런 내용들. 그러면 네. 결국은 FOMC 다음 산으로 저희가 기대를 해볼 만한 이슈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에 가서 네. 어떤 정치적인 솔루션을 가지고 돌아오는가 그리고 유가가 움직이는가 여기까지 봐야 된다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핵심 중에 하나는 이번에 CPI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에너지입니다. 네. 에너지와 거기다가 또 하나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게 곡물 가격. 뭐 이런 쪽 같이 식품 가격, 에너지 가격을 보게 되면 이거 연준이 잡을 수 있나요? 그래서 연준이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해외 변수 좀 많았어, 힘들었어. 그런데 우리 소비 괜찮으니까 괜찮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게 지금 그럼 많이 없는 거죠.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또 움직이는 거를 지켜보다가 네. 안 되면은 또 75bp 뭐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가겠다는 입장은 보여주고 있는데 네. 지금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은 나머지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다 네. 보니까 아마 이제 보통 FOMC 끝나고 미국의 반응도 첫날은 그냥 이제 이벤트 끝났다라는 쪽인데 이제 다 곰곰이 생각을 해볼 겁니다. 해보는데 이게 진정으로 물가를 잡고 이제 경기를 말 그대로 건드리지 않고 이런 모든 흐름들이 스무스하게 가겠느냐라는 지표가 내일 보여지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네. 미국 시장도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결론은 낙폭 과대 종목이라고 해서 하루 만에 찍고 V자 반등으로 올라가겠다라고 대응하는 것보다 이것도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낙폭 과대로 대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좀 특별한 수급 때문에 그러니까 네. 기업은 큰 변화가 없는데 수급 때문에 밀렸다 뭐 공매도가 갑자기 늘어서 아니면은 뭐 갖고 있던 어떤 기관의 보유량이 갑자기 막 확 쏟아지면서 이런 쪽에 나와서 어느 정도 펀드멘탈은 이상이 없는데 수급적인 변화 때문에 밀렸던 종목들 이런 거 한정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환경에 너무 많이 취약한 건 지금 낙폭 과대 영역이라고 해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선별적으로 그럼에도 지금 접근해도 되는 종목들 대표님 좀 보이실까요? 네, 그러니까 중형주급 쪽에서 많이 빠진 종목들. 네. 근데 큰 변화 없었다고 보여지는 게 자동차 부품사 중에서 DTR 오토모티브라든가 네, 그리고 또 인텔리안테크는 코스닥 150 들어가자마자 그냥 공매도 확 들어오면서 쭉 밀렸죠. 네. 가격 메리트가 커지는 시점이 서서히 되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또 PI 첨단 소재 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매각 관련된 이슈와 함께 또 어떻게 보면 매각을 앞두고는 가격을 낮추는 게 오히려 또 이런 뭐
회사에 대해서 잠깐 실적 동향들이 뭐 상반기 주춤 뭐 이런 얘기 나왔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 어떤 논리들 때문에 주가가 밀렸다고 하게 되면 실적이나 성장에서 전혀 변화 없다라고 네. 하게 되면 이런 게 오히려 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이 훼손되지 않은 쪽을 보자라는 조언들 함께하면서 저희 종목들 몇 개 선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 조금 더 넘어가서 한 걸음 더 들어간 이야기 해볼 겁니다. 저희 경기 민감주를 들고 왔는데요. 경기를 낙관하긴 그렇습니다만 이 경기 민감주 내에서도 내부적으로 단기 악재에 출렁거렸던 쪽이 있어서 그리고 기대감 안고 있는 쪽에 있어서 찬찬히 보려고 합니다. 일단 철강주부터 풀어가 볼까 봐요. 사실은 그런데 대표님 네. 파업연대 파업 관련 이슈가 보였네요. 네. 이 이슈에 사실은 어제 반응이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는 자동차만 움직이고 네. 철강의 반응이 없었다가 오늘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뭐 외교적인 기대감이랑 뭐 단기 악재 해소나 뭐 어느 쪽에 특별한 악재 해소로 봐야 되는가요? 철강주 오늘 움직임 어떻게 보세요? 이쪽도 쉽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죠. 네. 이것도 기대? 네. 막연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 좋았던 게 해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는 일단 한숨은 돌렸다. 네. 근데 지금 철강주를 바라보면서 중국이 이제 조금 더 경기 부양, 근데 또 오늘 나온 뉴스는 그렇다고 우리 중국 정부가 네. 또 경기 부양에 올인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도.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 언론 같은 경우 성격상 네. 여러 가지를 약간 찔러 보면서 시장 반응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뉴스에 너무 흔들리면 안 돼서 이쪽만 보면은 지금은 안 되는 거군요, 대표님.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중국의 경기 부양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 시장의 반응은 원자재 움직이는 것보다 경기가 만약에 이렇게 금리를 많이 올렸을 때는 위축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상충되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 원자재 가격들이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하고요. 네. 뭐 대표적인 경기 민감 뭐 굴이나 네. 알루미늄 아직 굴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이 못 올라오는 현상이 나오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쪽의 변화를 보게 되면 아직도 인프라 중심으로 뭔가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하는데 변화가 아직 크게 없고 그래서 게다가 뭐 또 쿼터제 여러 가지 변화도 나오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도 기대감이고 그건 너무 많이 앞서간 생각인 거죠. 좀 지켜봐야 되겠죠. 네. 연말까지 해서. 그래서 이런 쪽을 봤을 때 철강 쪽은 기대감은 높대. 그래도 그러면 에너지랑 연관된 쪽에만 보는 게 한정적으로 더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보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계속 원자재 가격 부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다음으로 사실은 건설주도 건드려 볼까 했거든요. 네. 건설을 그런데 본다면 여기에 가장 취약한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많이 밀려서 네. 그에 따른 부담감은 충분히 안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또 정부에서 나오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어떤 수정이라든가 그게 다음 주인 거죠? 21일 정도에. 예, 이 올해 이번 달 말 안까지는 또 얘기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런 변화라든가 또 지금부터는 이제 해외 공사와 관련된 쪽, 플랜트 네. 관련된 쪽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급하니까 어떤 석유 추출이라든가 그러니까 원유 추출이나 가스 쪽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대규모 공사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런 쪽에 그래도 강점 있는 해외 건설사들이 좀 더 수주에 변화가 들어오지 않느냐 안쪽으로 보게 네. 되면 이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서 이제 뭐 항상 안 되면 내수 말고 해외 뭐 이런 쪽으로도 찾게 되겠죠. 그러면 해외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 이전에 원전이 그 모멘텀으로 방산이 그 모멘텀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건설이 움직일까요? 그러면 해외 매출이 좀 높은 그 기대감 있는 쪽만 선별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자리인가요?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네. 뭐 삼성물산이 뭐 터널 수주하고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데 그런 이제 인프라 쪽 말고 혹시나 어떤 석유 시설과 관련된 쪽으로 나올 때 그때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 급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높을 수는 있겠다. 네. 뭐 이런 쪽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뭐 현대건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대우건설 이런 네. 쪽도 예, 해외 쪽에 강점 있는 회사 뭐 GS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네. 이런 쪽에 대해서 그래도 최근 들어서 가장 견조한 주가는 대우건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철강 쪽에서는 그래도 강관이다. 여전히 강관 쪽을 보자라는 쪽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린 종목 빼고 오늘 눌림목에서 턴하는 뭐 휴스틸 네. 이런 것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관심 권역에는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역시 여기가 답일까요? 저희 무게 있게 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2차 전지주에 대한 비중이 아무래도 많으실 테니까 뉴스 팔로우 하시면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대표님, 네. 역시 뭐 올라가는 장이든 떨어가는 장이든 이 변동성 안에서는 결국 2차 전지가 우리의 답, 뭐 솔루션, 대안 되어주는 거 맞는 건가요? 이런 거 보면. 보여지는 거 그대로 네. 맞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2차 전지주를 매매를 못하고 계속 손을 나가 마라 막 이렇게 네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밸류가 비싼데 이러다가 요즘 같이 금리 인상되는 시기 쪽에서는 오히려 이런 밸류 비싼 종목들 이거 그냥 또 안 맞아서 매도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물량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쪽에 대한 얘기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대표적인 2차 전지의 섹터들의 흐름은 일단 약간 어떤 증서를 통해서 앞으로 커가는 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을 했다는 부분들. 만약에 이게 그러면 예상대로 2차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가 그런 쪽으로 트렌드가 나오지 않는다. 망하죠, 다. 예. 근데 그럴 상황이 아닌 게 벌써 다들 자동차 메이커도 그렇고 그쪽에 보조금도 여전히 더 지급을 늘리고 있고 네네. 이런 쪽으로 확대적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에 따른 변화는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게 지금은 비싸도 그러니까 분기 실적, 연간 실적 확인할 때마다 계속 눈높이에 맞는 성장세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고밸류에 따른 부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네. 눈높이에 맞는 성장을 보인다는 쪽으로 좀 약간 바꿔서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오늘 얘기 많이 나온 게 삼성도 네. 네. 사실은 예. 전 이게 힘드실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사실은 삼성 SDI 저희 리포트 나왔을 때 삼성이 배터리 투자를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다. 네. 소극적인 포지션에 대한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됐었잖아요. 네. 이런 뉴스 뭐 공식화된 건 아닙니다만 이러면은 완전히 저희 시각을 조금 삼성이 전기차에 대한 시선은 바뀌었다? 그러면 조금 더 전기차 시장을 다르게 지금 봐야 되는 자리인가요? 애플카에 이어서 네. 이제 또 샘성카. 나오나요? 네. 근데 테슬라 한번 이게 뜯어봐서 분해하고 이게 다 TF 모여서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삼성도 삼성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많이 앞서갔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삼성도 할만하죠. 왜냐면 IT 하드웨어 쪽에 강자다 보니까 네. 충분히 애플만큼이나 관심이 높을 거고 가능은 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여기서 이걸 그쪽에 연결시킨 게 아니라 어떤 전장 관련된 쪽에서 테슬라는 어떤 쪽으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 M&A랑 더 연결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러면은 네. M&A 모멘텀 저희 기대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힌트를 얻어보면 우리가 M&A 할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요걸 한번 뜯어봤다? 저는 그쪽이 더 가깝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마 네. 지금 여기서 전기차를 준비하는 것보다 네. 직접적으로 조립해서 뭐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네. 전장 쪽에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뭐 이번에 M&A 쪽과 함께 연결되는 어떤 특정 섹터를 또 감안을 해서 연구하는 차원에서 되지 않았었나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기존은 삼성은 자동차 안 한다였고요. 또 이렇게 기사화될 정도로 만약에 그냥 뭐 가는 뭐 항상 이런 건 극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런 쪽에서 나왔다는 거는 저희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이게 그렇게 큰 모멘텀일까라는 생각적으로 그러면 네. 관련돼서 납품 이력이 있다? 나는 그 연결고리로 오늘 오르는 종목군에 대해서는 일단 수익권이시라면 끊어가는 게 맞다로 정리를 해야 될까요? 네, 뉴스 나왔을 때 정리하는 게 더 맞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고요. 네. 그거를 너무 그관점으로 대응하는 것보다 그냥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성장과 함께 움직이는 대표적인 이 트렌드가 네. 시장의 약세장에서도 잘 버텼고 강세장에도 지금처럼 주도를 하고 있다. 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여전히 소재 쪽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좀 많이 밀렸다가 돌아가는 오늘 첨보랑 대주전자재료 이쪽이 강하네요. 강한데요. 네. 그중에서 대주전자재료는 여전히 실리콘 음극재는 이것도 이제 벌어지는 미래다. 네. 앞으로는 하이니켈계는 그냥 다 음극재를 실리콘 쪽으로 지금은 흑연 쪽인데 천연 흑연 쪽인데 네. 이쪽을 다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밖에 TCC 스틸은 4680 네.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가 나올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끌고 나가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 가장 또 외관을 싸는 수혜업체 쪽 이쪽은 TCC 스틸이 맞겠다. 발음이 안 되네요. TCC 스틸. TCC 스틸로 예. 정리를 하면서 네. 그러면 계속 이 2차 전지를 보면서는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로는 테슬라는 쭉 가져가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조금 계속 뉴욕장과 연동해서 보면서 대응할 필요는 있을까요?
근데 테슬라는 개인적으로는 네. 이번에 2분기 실적 나올 때 또 한 번 출렁일 것 같습니다. 그럼 관련주에게도 그때가 기회일까요? 아니면은 서서히 그래도 매집을 시작해야 될까요? 테슬라 실적 나올 때까지 앞으로 좀 시간은 더 있죠. 근데 주가가 한번 더 움직였다가 내려올 수도 있겠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시점대 쪽에서 한번 또 출렁이 나온 거는 하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테슬라부터 네. 다 같이 한번 또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이슈는 엔터 갈 겁니다. 어제부터 우려가 가장 깊었던 섹터 한다면 바로 이 엔터, 그 중심에 있었던 하이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어제 못 파신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보유하신 네. 분들은 오늘도 뭐 의미 있다라고 봐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BTS 비중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첫 질문 드릴게요. 오늘 오후자리에 지금 이 정도의 탄력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될까요? 실망이 큰 거죠. 네. 솔직히 아마 지금 BTS대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회사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는 게 더 많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번에 BTS 약간 아이돌 입장 쪽에서 9년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인간적인 면모? 인간적으로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론 인기를 먹고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달려오다 보면 상당히 버닝아웃 됐겠죠 지금. 그렇죠. 약간 네. 지친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토로하면서 나왔던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군 문제까지 앞두면서 이런 노이즈가 나올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네. 어떻게 보면 그나마 이제 하이브나 빅히트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 비중을 50%대까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나마 낮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절대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부터 또 최근에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아이돌 육성 시스템이 네. 이런 한 중학교 때부터 들어가서 계속 연습해서 이제 데뷔해서 나올 때도 약 한 10년, 15년 동안 거의 뭐 그쪽만 바라보고 나와서 이제 그렇죠, 상품화되는 여러 그렇죠. 가지 네. K엔터에 대한 뭐 문제점들도 얘기 나오다 보니까 네. 뭐 그래서 같이 엔터주에 대한 여기는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은 냉철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품화 됐었을 때 이를 통해서 그만큼의 실적 흐름들이 그대로 유지되느냐에 따른 변화를 보게 되면 하이브는 당연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쪽에 변화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는 한 단계 레벨업해서 16만 원대 이상 들어오게 되면은 하이브는 좀 정리 쪽으로 가는 게 맞지 맞고. 않겠느냐라는 쪽이고 네. 그래도 큰 영향이 없는 그래도 그나마 이런 이미지 관리 잘하는 회사면 JYP겠죠 역시나. 네, 역시 네. 트와이스와 함께하는 JYP는 계속 재무적인 면이 튼튼하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봐도 된다. 군대 안 갑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랬고요. 예. 그래서 엔터즈 중에서는 JYP 엔터 그래도 지금 볼만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갈게요. 항공주 이야기 해볼 겁니다. 최근에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죠. 이슈 많이 안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저가항공사 이야기와 함께 뭐 대한항공의 역할 여러 가지 맞물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뚜렷한 악재는 고유가 고환율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날아갈 만큼 더 날아가야 되는데 주가가 그렇게 튀지 못한 상황에서 딱 고민될 자리랄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 이슈를 보려 합니다. 네. 항공주 어떻습니까? 지금 아직도 가능성을 가지고 움직일 만한 여력 있는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항공주 신규 매수는 그렇게 썩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워낙 지금 변화가 일단은 이 상황에서 LCC 업체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동안에 자본 확충을 많이 했느냐? 네. 이거는 이제 또 그동안은 견디기 위해서 했었고 지금은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돌아갈 것 같으니까 비행기 또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비용들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운영하기 위한. 이 비용이 충분하겠느냐? 운영 비용에 대한 부담들도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LCC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요. 예, 근데 LCC가 더 취약하죠. 그래서 지금 있는 현금 가지고 일단 되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요 자본 확충 문제나 차입 문제가 또 불거질 수는 있겠다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겠죠. 이런 쪽과 함께 말씀하셨듯이 지금 거시지표 항공주에 전혀 안 좋습니다. 그렇죠. 유가, 환율 모두 안 좋은데 이제 여기서 바라봤을 때 그럼 유가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터닝을 하겠다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여전히 정유주 쪽으로 계속 베팅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유가가 여기서 갔다가 좀 부담 가면서 네. 그래서 만약에 좀 하향 정체가 되겠다. 그럼 그때는 오히려 지금 같은 항공주 사는 게 맞겠죠. 근데 항공주를 산다고 하더라도 네. 좀 큰 항공주를 사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역시 버텨왔던 쪽 대한항공 그리고
뭔가 업계 재편의 그 중심에 선 종목을 보는 게 맞다라는 관점이신 거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특히 LCC는 앞으로 이제 나올 그 월별 네네. 나오는 관광 통계죠. 한국관광공사에서 나오는 관광 통계를 통해서 얼만큼 외국인들이 있고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알수 명동 없죠. 나가서 외국인 1명, 2명 체크해야 될 거고, 네, 면세점에 들어오신 분들 체크해야 되는데 그 통계가 다 나온 걸 봐야 된다. 그런 걸 보고 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데이터를 안고 움직이는 정도는 모르겠는데 아직은 일본의 관광객들이 이제 6월 10일 이후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비자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나올 때는 약간 이제 성수기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네네네. 여기서 데이터가 얼만큼 바뀌는지 확인하고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아. 한쪽도 같이 보면서 대응하게 되면 그때 모멘텀이 돼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아직은 저는 오히려 지금은 정유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뭐 단순히 뭐 휴가 앞두고 있다고 해서 이쪽 보는 것보다는 네. 그리고 유료 활동료가 이걸로 부과가 가능하다라는 관점보다는 오히려 그걸 본다면 정유주가 맞다. 지금 조금 조정일 때 들어가 보자. 아직 유가가 드라마틱하게 하락한다고 느낌이 안 들어서요. 그렇죠, 그렇죠. 여전히 고점 행진을 이어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유가를 뭐 관련 쪽을 더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항공주는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저희 5개 이슈 봤거든요. 오늘도 원픽 정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대표님, 오늘의 원픽은요? 네, 그렇게 귀엽게 얘기를 하시면 토스. 예. 네네. 오늘의 원픽은요. 네, 네, 네. 아까 낙폭과대 쪽에서 그래도 가격 아하. 메리트로 네.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DTR 오토모티브 가장 먼저 말씀드렸고요. 네, 이제 자회사가 두산 공작 기계를 인수하면서 나오는 덩치가 커진 부분이 있는데, 부채 문제는 아직 안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게요. 네네. 한번 그동안의 회사 자금과 끌어왔던 자금과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네네. 부채 비율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1분기 실적 보세요. 벌써 볼륨이 이만큼 확 늘어난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덩치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이렇게 가격이 밀렸다고 하게 되면 아마 부담이 없는 가격대까지 네. 들어오지 않나 싶어서 좀 긴 시각 쪽에서 봤을 때는 가격을 이용해봐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평가 매력에 기인해서 지금 자리에서 서서히 모아가 본다면 저희 좀 긴 시간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어디까지 보고 좀 가격적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가격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오늘 요즘 많이 하락했다가 막 변동성이 좀 커지겠죠. 네네. 하락했을 때 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네. 쪽에서 모아간다는 쪽과 함께 1차 목표가는 저항선이 한 67,000원대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54,000원대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